안녕하세요. 어쩌라고 심리학의 이배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자녀 양육 팁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뭐냐? 자녀에게 깊은 수면을 제공하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 역할을 잘한다는 것, 그리고 부모로서 성장한다는 것, 이거는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양육의 특급 비밀을 알아야 된다. 바로 자녀에게 깊은 수면을 제공하라입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수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그런 인식력이 많이 약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녀들이 충분한 수면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나는 충분히 잠을 못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수면 결핍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살펴보면, 첫째로 학습 능력이나 지능의 저하를 심각하게 유발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심리 정서적 불안을 가중시키죠. 그리고 주의력 결핍 장애, 과잉성 행동 장애 같은 ADHD 성향의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심각한 비만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자녀를 힘들게 하는, 그리고 자녀를 파괴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겁니다. 바로 이게 수면장애의 큰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자녀에게 이 경쟁사회에서 한국과 같이 땅덩어리가 좁고 먹고 살 게 부족하다고 생기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잠을 많이 자우면서 경쟁관계를 누릴 수 있겠느냐, 경쟁사에서 살아갈 수 있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충분한 잠을 제공받은 아이들은요,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맑고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차이들을 잘 살펴보면요, 미국이나 이 한국 엄마들의 특징은 아주 비슷합니다. 뭐냐면 완벽하고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최상의 조건을 마련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녀가 울고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안아주고 달래고 재우고, 또 자녀가 또 울면 바로 또 뛰어가서 긴밀하게 아주 신속하게 뭔가 처리해줘야 좋은 부모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네덜란드의 육아 법칙 중에, 육아 집필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가 울어도 내버려두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아이가 막 불편하다고 우는데 내버려두냐? 이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아이가 기저귀가 갈아줄 필요성이 있다든지, 또 아이가 배고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필요의 요구에 응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배고픔이나 기저귀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지속적으로 운다든지 그럴 때는요, 가서 엄마가 왔다 이렇게 관심을 표명하고 이제 잠의 자리에 들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안아주거나 하지 않고 바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끌려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너무
자녀를 잘 대해준다는 명분하에 과잉보호적인 습성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평상시에 아이가 깨어있을 때 놀아줄 때는 신나게 안아주고 놀아줘야 돼요. 그러나 아이가 잠자리에 들거나 수면을 취해야 될 때는 부모가 버릇을 잘못 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역할은 울어도 내버려 두고 이거 습관이 되면 나중에 아이들은 조용히 잠을 청하게 되는 그런 습관들이 잘 길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무려 아이들이 수면을 취했을 때 수면을 못 취한 상태의 아이들보다 훨씬 더 학습 능력이 강화가 되더라. 그만큼 기억력이 좋아지고 암기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학습 능력이 강해졌다는 얘기죠. 우리가 결국은 이 수면 부족은요, 많은 악영향들을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엄마들이요, 자녀를 어떻게 키우실까, 어떻게 잘 양육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외칩니다.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영아기 때부터 깊은 수면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아가 때부터 아이들이 민감하지 않게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잠자는 시간대가 되면 굳이 방을 여러 번 들락달락거리면서 아이를 안아주고 조금 운다고 또 달랜다고 가서 막 안아주고 이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울도록 좀 내버려 두고, 아이가 그러면 아이도 알게 돼요. 아, 우리 엄마는 내가 운다고 해서 꼭 와서 안아주진 않는구나. 그럼 엄마 자신도 편하고 아이도 깊은 수면에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오히려 아이에게 더 좋은 결과를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한국의 엄마들, 특히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요, 자녀와 함께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녁에 오면 자녀들과 놀고 늦게 재우는 것이 양심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귀가하셔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질적으로 높은 놀이의 시간을 마련해주면 양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엄마들은요, 그런 죄책감에서 빨리 벗어나서 잠은 제 시간에 정확히 재워야 됩니다. 그 제 시간에 재워야 되는 시간이 바로 몇 시냐? 그거는 가정의 규칙을 통해서, 깊은 수면을 통해서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길들여주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자녀 양육의 최대 비결, 꼭 알아야 될 특급 비결, 깊은 수면이 당신의 자녀로 하여금 학습 능력,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게 되고 건강한 아이로 잘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라고 한국의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깊은 수면을 제공해 주십시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길들여 주십시오.